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이름은 들어봤지? 이거 상대성 이름 누가 만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죠? 어? 우리는 이단원은 뉴턴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는 아인슈타인 때문에 고생하고. 자, 일단 하기 전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정리를 하기는 했어요. 정리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앞에 뭐가 붙었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상대성 이론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를 하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리를 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특수 상대성 이론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상 받은 게 아니다. 뭘로 받았을까요? 맞아. 전자무식. 뭐예요? 방전 효과. 들어봤니? 뭐라고 했지? 아인슈타인은요,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사실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자라는 친구를 가지고 이 전자가 전자라는 친구랑 빛이라는 친구를 같이 연구를 했던 방전 효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빛이 입자라는 거야. 빛이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빛이 뭐야? 빛이 뭐지? 파동이지? 입자지? 요거에 대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빛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어. 일단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알아?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둘 다 가지고 있죠?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빛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89쪽에 보시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실험 과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지금 빛이 진공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빛은 매질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야. 빛에도 매질이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했었던 거야. 빛에 매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테르는 빛의 매질이 되는 것일 것이다. 빛의 매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실험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 실험 과정은요. 여기에서 빛을 쏩니다. 여기에서 빛을 쏘기 시작해요. 빛을 쏴서 가운데에 이러한 반사판을 둘 거예요. 이러한 반사판을 두고 빛을 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빛은 반사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투과도 하게 될 겁니다. 빛에는 반사와 투과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반사와 투과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됐어? 근데 빛의 매질이 있다면 빛이 파동이라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질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죠? 매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쵸? 매질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매질의 진동으로 이러한 흐름이 생겨요. 그러면 에테르가 있다면 이 빛이 얘도 지금 반사판이고 얘도 지금 반사판이야. 거울이라고 생각해. 이 상황에서 다시 반사되어 오고 이 상황에서 다시 반사되어 와서 여기로 같이 합쳐져서 모일 때 빛에게 매질이 없다면 완벽하게 같은 시간에 도달했겠죠. 그렇죠? 근데 빛의 매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러한 흐름 때문에 훨씬 더 늦게 도착을 했을 것이다. 얘네들은 더 늦게 도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따로따로 도달했을까? 동시에 도달했을까? 동시에 도달했겠죠. 왜? 빛에는 물질이 없으니까. 요 실험이에요. 요게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빛에는 매질이 없다라는 걸 밝히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얘네들이 지금 목적을 가지고 실험한 거는 에테르가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지. 따라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빛은 매질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실패를 한 실험이더라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옳다는 겁니다. 어쨌건 결국 에테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게 이 실험 결과예요. 그렇죠? 요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성이라는 말 자체에 좀 초점을 주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 대표적으로 일단 시간 있죠? 시간은 어때? 계속해서 1초씩 쭉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쵸? 절대적이라고 믿어왔고요. 그다음 길이 어때요? 길이도 이거 갑자기 변해? 안 변하죠? 길이도 그냥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었고요. 질량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얘네들이 어떻다? 상대적이다 라는 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시간과 길이와 질량,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상대적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볼 때와 얘가 볼 때가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상대 속도 이야기 했었잖아요. 내가 얘를 바라볼 때의 속도, 얘가 나를 바라볼 때의 속도 어땠어? 달랐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얘를 바라볼 때, 얘가 이걸 바라볼 때의 시간, 길이, 질량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펼치기 위한 두 가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무슨 말이냐면 상대성 원리, 즉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예요. 어떤 게 절대적이라는 건 없냐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은 관측이라는 걸 할 때 나는 지금 정지해 있다고 느낄 때 모든 것들을 관측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던질 때랑 뭐 떨어뜨릴 때랑 다 내가 정지해 있다고 느낄 때 관측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관성 좌표계, 즉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 정지해 있는 것 플러스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는 모두 같은 물리 법칙을 가진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거랑 이렇게 상대적으로 속도를 갖는 등속 운동을 하는 친구가 관측하는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공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 이 사람이 공을 들면서 그 동시에 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속도로 차가 움직였어요. 등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든 공이 어떻게 움직여? 응?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하면서 움직이죠? 안 그래? 얘가 던져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쵸?
이 공의 움직임은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배웠었잖아. 수학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등속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면 수평 방향으로는 다 같은 속도를 가지죠. 그리고 힘은 어디로만 받아? 아래로 중력만을 받습니다. 그럼 요 mg만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의 입장이야. 근데 정지와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는 전부 같은 물리 법칙을 적용받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을 지금 던져 올렸다가 어때요? 그냥 내려받았겠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공이 위로 올라가기만 했다가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힘만을 받아요?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내려받는 거. 전부 아래로 중력만의 힘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성 원리의 풀 내용은 반성좌표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얘를 바라보나 얘가 이걸 바라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칙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과정. 사실은 이 두 번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 이 광이라는 거 뭐야? 빛이죠? 빛이죠? 광속 뭐야?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어떻다? 불변하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빛의 속도는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약 30만 km/s 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빛의 속도는 일정하대요.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레이저 빔을 이렇게 쐈다고 한번 해보자.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이 레이저 빔을 쏘게 되면 당연히 이 빛의 속도는 어때요? 우리 이제 앞으로 빛의 속도는 c라고 표현할 겁니다. c. 빛의 속도는 c의 속도를 가지면서 쭉 그냥 진행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건 또 어떤 뜻이냐면 얘가 이 레이저 빔을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레이저 빛은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 c로 움직이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상대속도 이야기했잖아. 상대속도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움직이는 걸 내가 바라볼 때의 속도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와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얘를 지금 바라볼 때의 상대속도를 구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한값으로 표현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내가 밖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사람의 원래 속도랑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더해져서 나타나겠죠. 당연히 이 빛의 속도도 요거랑 요게 더해져서 나타날 거야.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서 얘가 얼마로 뛰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c로 움직인대요. 즉, 빛은 상대 속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소리야. 상대 속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소리야. 좀 더 과장을 해보면 얘도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얘도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자기의 속도랑 빛의 속도가 어때요? 사실은 같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랑 자기의 속도랑 그냥 같이 간다고 느낄 수 있겠잖아.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무리 C로 달려간다 한들 빛은 나보다 더 C로 흘러간다는 거야. 얘가 C로 달려가도 빛의 속도는 항상 C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달려가면서 빛을 쏴도 나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 C로 가고 있다는 거야. 즉, 빛은 불변하다. 상대 속도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게 이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렇게 두 과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합시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현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돼요. 먼저 첫 번째.
시간 t는 지연된다, 늘어난다 라는 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먼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에 붙은 특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이러한 물체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들이 갖는 현상이에요. 그 물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상이야. 알겠지? 자, 먼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시간이 지연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빛 반사판을 두고 빛을 한번 위아래로 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아래로 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빛의 속도는 c겠죠? 이 상황에서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먼저 이 사람이 느끼기에 이 빛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봅시다. 이 빛을 통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빛이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이 빛이 간 거리는 얼마야? 빛이 간 거리 L 더하기 L이겠죠. 빛이 간 거리는 2L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구한다는 건 빛이 간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빛이 간 거리 2L이고요. 빛의 속도 얼마? C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의 시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요건 이제 그냥 요 사람이 봤을 때야.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사람이요 사실은 V만큼의 속도로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까? 0.7c 만큼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얘는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요 창이 하나도 없어. 본인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라는 건 관성계죠. 본인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지해 있다고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빛은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체가 요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였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입장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반사판이 여기 있을 거고요. 반사판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빛이 쏴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 이동을 했잖아요. 빛이 쏴지는 순간 이동을 했으니까 빛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위로 갔다가 어떻게 될까?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빛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L'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이 안에서 바라볼 때 시간은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 이 빛을 바라볼 때의 시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밖에서 이 빛을 바라볼 때의 시간입니다. 이 빛이 간 거리를 더해줘야겠죠? 얘는 이만큼 갔으면 다시 이만큼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야? 2L'이라고 계산되겠죠? 근데 빛의 속도는 어때? 항상 어때? 상대 속도에 적용받아? 안 받죠? 빛의 속도는 항상 불변합니다. 똑같이 C로 나눠져요. 보니까 어떠니? 요때의 시간이랑 요때의 시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 이만큼의 거리를 나눠준 거고 얘는 길이가 더 증가한 걸 나눠준 거지? 결국 시간은 누가 더 커요? 얘가 훨씬 큽니다. 내가 이 물체를 바라볼 때의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현상이야. 됐어?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냥 시간이잖아. 본인의 시간이니까 요 t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t 고유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유한 이때의 시간보다 우리가 얘를 바라봤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현상. 두 번째 현상은요.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이 수축. 똑같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내가 바라보면 시간이 지연되는 거 플러스 길이가 수축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주선 한번 띄워봅시다.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어떤 우주선을 이런 식으로 0.80에 가깝게 중소운동 시켜봤다고 생각해볼게요. 그죠?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의 시간은 지연된다 그랬죠? 내가 바라봤을 때의 길이는 수축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내가 여기 있다고 치고 이 사람이 0.8c에 가깝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쵸?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내가 바라볼 때,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내가 바라볼 때 시간이 지연되고요. 길이가 수축된대요. 따라서 이 길이가 사실은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친구는요. 이 친구의 그러면 보유 길이를 요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는 얘가 측정할 때의 본인 거리를 L, 보유 거리라고 느꼈겠지? 그쵸? 본인이 그냥 측정할 때의 거리를 보유 거리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이 물체를 바라봤을 때 아까도 얘가 측정했을 때 시간이 똑딱 요게 보유 거리였잖아. 보유 시간이었잖아요. 요 시간을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시간이 지연된다 라는 거였죠. 얘가 측정했을 때의 보유 길이는 내가 밖에서 얘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 길이가 수축된다. 즉 얘가 바라봤을 때의 얘의 길이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수축돼서 보인다는 거야. 계산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개념만 좀 정리하세요. 수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요 지금 본인이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는 얘네들이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너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네들이 0.8c를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때?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얘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얘의 시간 마찬가지로 지연될 거고요. 얘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수축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상은 알 수 있겠어? 얘가 바라봤을 때가 다르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 좀 힘들 것 같아서. 자, 먼저 요 길이부터 한번 볼게요. 요 길이는 요 사람의 고유 길이, 요 고유 길이, 요걸로 한번 볼까?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자, 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게 고유 길이죠. 요 사람의 입장에서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그쵸? 요 고유 길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 물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간 속도와 시간을 곱해주면 고유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 입장에서 측정했을 때잖아. 얘 입장에서 측정한 시간, 얘 입장에서 측정한 시간 그 차이를 얘의 속도로 곱해주면 얘가 이만큼 간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속도 곱하기 얘의 시간인데 중요한 거 내가 얘를 바라볼 때 시간이 어떻게 됐었어? 지연됐었죠. 그쵸? 얘는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가 얘를 측정했을 때, 즉 L' 측정한다고 치면 얘는 지금 본인의 속도와 본인의 시간을 곱해준 걸로 이 길이를 측정했겠죠. 본인의 속도
곱하기 본인의 시간이라는 건 뭐야? 요 가만히 있을 때의 시간이잖아. 본인의 시간이라는 거 t 9일 시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지금 보니까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같습니다. 시간은 얘가 오히려 지연된대요. 그러니까 고유 시간보다 고유 길이보다 요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축됐다는 거야. 얘는 수축됐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현상이에요. 됐어?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별거 없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요. 질량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한다 라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바라봤을 때 가만히 있을 때의 질량보다 움직였을 때의 질량이 어떻다? 증가했다 라는 거고요. 얘도 가만히 있을 때의 질량보다 움직였을 때의 질량이 어떻다? 증가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예요. 이게 질량 증가의 그냥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질량 증가에 대한 내용을 아인슈타인이 펼치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는 mc제곱 들어갔니? 들어갔니? 봤죠? 본 적 있죠? 아인슈타인이 칠판 쓰면서 이거 막 돌아보는 그 짤 있잖아. 거기에 써져 있는 게 이거예요. 이 공식을 하나 발표하고요. 질량이 증가한다까지는 현상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때 발표했던 이 공식을 가지고 그때 당시 뭘 만들었게? 뭘 만들었게? 핵폭탄 만들었어. 요거 정리하면서 핵폭탄 만들었어. 뭘 할 거냐면 여기까지 지금 현상이야. 현상이고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핵 반응에 대한 내용까지 다룰 거예요. 핵 반응에 대한 내용까지 다룰게요. 핵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랑 뭐? 핵 분열과 그렇지 핵 융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핵 분열이라는 것, 핵을 분열시키는 거고 핵 융합이라는 것, 핵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질량 차이에 의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공식으로 됩니다. 자, 먼저 핵분열의 예시 들어드릴게요. 핵분열이라는 건 누가 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이라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이 우라늄 원자에다가 핵분열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중성자 하나를 때리게 되면 우라늄 원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라늄 원자 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냥 느리게 다가오는 중성자 하나에도 큰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쪼개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쪼개지냐면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질량 번호 56의 가륨과 잠깐만 질량 번호 56의 가륨과 그 다음에 36의 크로뮴 그리고 92의 질량수를 가진 거라고 볼게요. 자, 요거 화학 반응식이죠? 전형적인 화학 반응식이에요. 요 원자에다가 요 원자 핵에다가 요거를 갖다 대게 되면 요거랑 요거로 변하고 뭐 하나가 튀어나온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네들의 질량수, 얘네들의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얘네들의 질량수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의 요 원자 번호 수와 요 질량수는 같아야 해요. 근데 뭐 하나를 뚫어놨네? 계산해봅시다. 요거랑 요거 더한 질량수 얼마? 236이죠? 요거랑 요거를 더한 질량수 얼마? 233이죠?
3이 부족하네? 얘는요, 원자 번호 합 더하니까 92고요. 얘는 원자 번호 합 더하니까 어때? 92 그대로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뭘까? 질량수가 3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양성자 개수는 변화가 없어.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중성자만 3개 있는 겁니다. 핵분열 반응에서는요, 요 우라늄 원자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갖다 때리면 중성자가 3개가 나와요. 요 중성자 3개 나온 거 가지고 다른 우라늄 원자핵 때리고 다른 우라늄 원자핵 때리고 다른 우라늄 원자핵 때립니다. 이걸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런 연쇄 반응을 하면서 계속 그 미세 질량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과정에서 요 과정까지 지금 우리가 요 계산을 한 결과값은 어때? 그대로죠. 질량이 안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 질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요 미세한 질량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 식을 활용한 핵분열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융합 과정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마찬가지로 핵융합 과정은 수소 원자를 사용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죠. 수소 원자를 사용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헬륨은 이렇게 새겨 먹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의 질량수와 여기의 원자 번호 합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2에 4니까 하나 뭐 부족해? 질량수가 하나 부족하죠?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미세한 질량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미세한 질량 차이를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핵분열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둘 중에 누구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올까요? 핵분열? 핵융합? 누구의 에너지가 훨씬 많이 나올까요? 핵융합? 얘는요. 핵융합 에너지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때? 이거 누가 한다고? 태양이 한다고 했잖아. 태양과 같은 온도와 태양과 같은 질량을 지구 내에서 만들기가 쉬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험성을 감수하고, 알죠? 어쩔 수 없어.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알죠? 여기까지가 일단 그 특수성질성 이론의 현상 3가지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량 차이에 의한 이러한 현상들이에요. 결국 뭐다?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밖에서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시간이 지연되고 길이가 수축되며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그냥 특수상승 이론이에요. 됐죠?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현상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움직일수록 이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왜냐? 아까 0.7C로 움직였던 이 물체가 0.8C로 움직이면요. 빛의 속도가 늘어나는 길이가 훨씬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0.9C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 지연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져요. 마찬가지로 얘는요. 0.8C보다 0.9C일 때 이 길이가 훨씬 줄어들고요. 얘가 바라볼 때 이 길이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즉 빛의 속도에 완전히 가깝게 움직일수록 이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추가적으로 이 길이 수축이라는 거는 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납니다. 즉 얘는 다이어트는 할 수 있지만 키는 클 수 없어요. 이쪽 방향으로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지, 키는 줄어들지 않아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렇게만 줄어드는 겁니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0페이지에 9번이랑 7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이랑 7번. 아, 9번이랑 5번이랑 7번.
같이 볼게요. 광속은 관찰자의 운동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해. 맞아요? 맞죠? 광속은요, 요거 이따가 문제 좀 풀어보면서 얘기할 건데, A가 B를 볼 때의 빛의 속력, B가 A를 볼 때의 빛의 속력, 그냥 누가 보든 다 C로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거둬준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정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 있는 위쪽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정지했을 때 더 날씬해 보여. 맞아요? 자, 위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때요? 키가 줄겠죠? 이 운동 방향에 이 운동 방향과 같이 길이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씬하다? 아닙니다. 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민수,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없어. 자, 요 공식이요.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요.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어요. 서로가 등가한다. 그게 요 공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 내용도 맞습니다. 민수 내용 틀렸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7번. 우주선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철수에 대해 0.6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랬어. 그러면 우주선의 X방향과 Y방향의 고유 길이에 대한 내용을 줬고요. 이 우주선의 길이를 옳게 비교한 것은 그랬어. 그러면 A보다 A0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길이가 수축됐겠죠? A보다 A는 A0보다 작아졌고요. 그다음 B는요. B는 요거에 대한 요거지? 요거에 대한 길이잖아. 그쵸? 운동 방향은 요거고요. 그럼 B의 길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B랑 B0는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답은 2번.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개념만 더 보고 이번 시간 문제풀이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시간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길이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라는 건 내가 느끼기에 동시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시성의 상대성은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주선에다가 이렇게 빛이 나는 전구를 하나 설치했다고 볼게요. 요 가운데 지점에 전구를 하나 설치했다고 봅시다.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본인이 정지한다고 느낄 거잖아. 그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요 빛이 한번 탁 켜지게 되면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A로는 이렇게, B로는 이렇게 똑같이 같은 속도 C를 가지면서 동시에 출발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요 빛은 A와 B에 어떻게 도달했어요? 동시에 도달한 겁니다. 여긴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물체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물체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 물체가 사실은 이렇게 0.7C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빛이 켜짐과 동시에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야. 자,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일단 이 빛이 한번 켜지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같은 속도 C를 가지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밖에서 바라봤잖아. 이 우주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쵸? 그럼 몇 초 뒤 이 우주선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랑 B 동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A가 먼저 도달했다고 본 거고요. B는 나중에 도달했다라고 본 거예요. 즉, 얘가 바라봤을 때의 동시는 내가 밖에서 바라보면 동시가 아닐 수 있다.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 됐어? 요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바로 사다리 역설이라는 예시예요. 이것도 하나 그냥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길이의 사다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갈 거야. 중요한 건 이 사람, 요 사다리의 길이는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됐어? 그게 가정이야. 이 상황에서 이 안에서 사람이 이 안에서 이 사람을 바라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은 0.8C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요 사다리를 바라봤을 때는 요 사다리는 지금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죠.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지금 길이보다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게 되겠죠. 그럼 사다리의 길이는 평소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얘는 지금 요 문이랑 요 문을 동시에 열면 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서 같이 다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길이의 사다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집에 있다 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는 지금 0.8C로 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가 움직이는 걸 느껴 안 느껴? 못 느껴요. 못 느끼다 보니까 누가 움직이는 걸로 착각해? 얘가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겠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0.8C로. 그치? 그럼 얘가 바라봤을 때 얘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치? 길이가 이때의 길이보다 원래 애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 훨씬 더 줄어버리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사실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간 거야? 동시에 들어갔다면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열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 열었다고 착각했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 한 번 먼저 열었다가 다시 얘 한 번 열고 닫는 거예요. 얘 한 번 열었다가 넣고 닫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먼저 열린 거고요. 얘가 나중에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똑같아. 얘가 동시라고 느꼈던 사건이 얘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동시라고 느꼈던 사건이 얘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100페이지에 6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누가 이 물체를 바라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잘 치면서 풀어야 돼요. 해봤어? 어렵니? 어렵니? 우리 계산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 계산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자, 볼게요. 자, 먼저 영희는 정지한 기차 안에 있고 철수는 영희에 대해 빛의 속력에 가깝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운동하는 건 누구야? 철수입니다. 이
이 상황에서 영의 좌표계에서 광원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열차의 양 끝에 있는 A, B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 사람이 요 영의 입장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물론 속도 같고요. 같은 거리를 똑같이 도달했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 봅시다. 광원에서 B로 이동하는 빛의 속력은 영의 좌표계와 철수의 좌표계에서 같다. 맞아요? 빛의 속력은 누가 보나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을 쓰더라도 빛의 속력이 같다? 그럼 다 맞는 거예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영의 좌표계에서는 광원에서 A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맞아요? 그쵸? 얘가 바라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같았던 거겠죠? 니은도 맞고요. 마지막 디귿 철수의 좌표계에서는 광원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B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움직이는 건 이 사람이야. 0.7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움직이는 건 이 사람인데 얘는 정지해 있다고 느끼게 되지. 철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지해 있고 얘가 어떻게 간다고 느껴요? 얘가 0.70로 이렇게 운동한다고 느껴요. 그렇잖아. 이렇게 움직이면 너네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느끼기에 얘 입장을 한번 표시해보면 얘는 유통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도달해요? B에 먼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B에 먼저 도달합니다. 이건 틀려고요. 요걸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움직이는 게 얘는 얘가 바라봤을 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정지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운동한다고 느끼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이 운동한다고 느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얘는 B에 도달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8번도 해볼래? 8번도 한번 해볼래요? 요거 8번은 핵반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질량수와 원자번호를 맞춰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핵반응이라는 건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이 될 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을 받아봤을 때 반응 후의 질량에서 반응 전의 질량을 빼주면 그게 바로 뭐야? 결손된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응식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반응식은 이 X를 헬륨 원자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X에 들어갈 건 뭐야? 2배가 됐을 때 4가 돼야 되고 2배가 됐을 때 2가 돼야 되죠? 그럼 X는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라고 볼 수 있겠죠? X는 질량수가 2인 수소예요. 근데 이걸 다시 가지고 어떻게 했대? 반응을 시켰대요. 요 수소와 요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지금 질량수의 합은 같아야 하죠? 질량수의 합은 같아야 하니까 이 질량수는 1이 돼야 되고요. 질량수는 1이 돼야 되고요. 원자 번호도 1과 1 같아야 하죠? 똑같네? 그러면 0. 뭐야? 중성자인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가핵 반응에서 결손되는 질량이 EM2-M5일 때 EM2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냥 옆에 나와 있는 M2의 질량이 바로 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 여기 결손된 질량이라는 건 전에서 후지? 미안. 잘못되겠다. 전에서 후를 빼줘야 결손된 질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진 질량 EM2에서 지금 M5 뭐야? 원자 번호가 2이고 질량수 4인 M5 그냥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핵반응에서 결손된 질량을 구하라. 얘랑 얘를 더해서 얘랑 얘를 빼주면 되죠? 그쵸? 얘랑 얘를 더한 건 M2와 M3로 표현 되겠고요. 얘는요? M5지? 얘는요? 나와있니? M0라고 나와있죠? 원자에게 질량 Y의 원자에게 질량 M0래요. 그러니까 얘는 M5에서 M0를 빼준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많이 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넣었으니까 이거 해결하셨으면 프린트 봅시다. 남은 시간 동안 프린트 한번 같이 풀어줄게요. 자, 프린트에 3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지금? 누가 측정했는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관찰자 A에 대해 B가 탄 우주선이 0.8km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할 때 밑줄 해야겠죠?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QR에 동시에 도달한다. PQR에 동시에 도달한다. 여기에도 밑줄 해주셔야겠죠? A가 측정할 때 PQR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는 각각 거리가 LP, LQ, L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P는 광원, 운동광원과 나란한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측정할 때? A가 측정할 때 A, P, QR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근데 잘 보시면 A가 측정할 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치? 근데 A가 측정할 때 이 우주선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였겠죠? B가 측정할 때 만약 여기랑 여기에 거리가 다 똑같았다면, 여기랑 여기의 거리가 똑같았다면, B가 측정할 때 거리가 똑같았다면 A가 측정할 때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A가 측정할 때 P랑 Q에 도달한 빛의 거리가 같았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밖에서 이 움직이는 우주선을 바라볼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쵸? 근데 얘가 느꼈을 때 동시에 도달했대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먼저 봅시다. A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일단 이거는 요 과정을 다 이해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B가 측정할 때 얘의 길이가 LP였고 B가 측정할 때 얘의 길이가 LQ였죠? 그럼 B가 측정했을 때의 PQ의 길이는 요거의 합으로 당연히 표현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A가 바라봤을 때 이 길이는 어떻게 돼? 당연히 수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작다. 맞아요. A가 바라봤을 때잖아. B가 바라봤을 때의 길이가 요거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보다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보이니? 등속으로 비슷하게 요 빛의 속도랑 일정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요 우주선을 내가 바라보면, 밖에서 바라보면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되고 질량은 증가한다. 그렇잖아요? 길이 수축됐어요. 기억 맞고요. 니은 B가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작다. 자, 만약에 이 길이가 사실 A가 바라봤을 때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자, 얘는 빛이 땅 하고 움직일 때 얘가 바라보면 동시에 이 우주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얘가 B가 바라봤을 때 같은 거리였다면 당연히 P가 더 먼저 도달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A가 바라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B가 바라봤을 때의 거리가 어땠을까? 땅 하고 출발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어. 그때에 도달한 거리가 얘가 바라봤을 때 같아야 되지? 그럼 애초에 B가 바라봤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어땠겠어요? 얘가 더 짧았어야겠어? 그쵸? 얘가 더 짧아버리면 얘는 훨씬 더 이쪽이랑 더 가까워지니까 동시에 도달 못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길어져야 되고 오히려 얘는 짧았을 때의 이 관계가 통일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P가 Q보다 큽니다. 얘는 틀렸어요. 저 어린데요. 네? R이야? 아, R이야? 아, 그러면 이거야? 얘랑 얘 R만큼 떨어져 있다. 얘 R만큼 떨어져 있다. 얘가 바라봤을 때 동시였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만큼 떨어졌고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만큼 길어졌어. 근데 얘는 변해요? 안 변하죠? 뭐란 거야? LP랑 LR 이렇게 말하고 잠깐만. 얘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나 상상에 있다. B가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잠깐만요. LP가 LR보다 지금 P랑 Q랑 잠깐만요. 아, 동시에 도달한다고 했잖아. A가 바라봤을 때 PQR이 동시에 도달한대요. PQR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는 얘는 일단 거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결국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요 거리랑 요 거리? 얘는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수축되고 얘는 수축이 안 됐겠죠? L랑 N은 아 동시에 도달했다고. 동시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LP가 늘어나고 LR은 줄어들고. LP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얘가 바라봤을 때 동시잖아. 그치? 얘는 오히려 늘어난 거고 얘는 오히려 이런 거고 얘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랬을 때 얘가 바라봤을 때의 P랑 Q는 애초에 줄어 있었죠. 줄어 있었던 거고 자, 잘 들어 A가 바라봤을 때에 얘네들이 동시에 도달을 했어. 그와 동시에 LP랑 LQ는 줄어들었겠죠. 그 줄어든 값이 요 도달한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줄어든 값이 얘의 거리랑 똑같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B가 바라봤을 때 LP는 어땠을까? LR보다 훨씬 길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애초에 수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오히려 LP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디귿.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연되죠? B가 측정할 때 A 시간도 어떻게 될까요? B가 측정할 때 라는 거 얘는 정지해 있다고 착각할 때지. 얘가 정지해 있다고 착각하면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얘가 0.80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라봤을 때 얘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지연되는 걸로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귿 틀립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그 아까 질량 얘기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쉬운 것만 풀어볼게요.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어렵지 않죠? 자, 기억은 얼마예요? 기억은 뭐야? 중성자가 3개가 아니라 몇 개? 2개겠죠? 중성자가 3개가 아니라 2개고요. 그 다음에 가는 핵융합 맞고요. 나가 핵분열이고요. 그 다음 디귿,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핵반응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내용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구 위에서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 중에 지구까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입자가 하나 있어요. 뮤온이라는 친구입니다. 뮤온이라는 친구는 우주에서 우리 지구로 다가올 때 약 0.99?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지구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왜? 얘의 수명은 이 거리를 가기까지의 수명보다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뮤온이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뮤온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착각해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0.99c만큼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쵸?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기체 속도에 가깝게.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중에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결국 이 산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산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산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 뮤는 본인의 수명 동안 요 아래로 떨어져 내려올 수 있게 돼요. 이 뮤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의 길이가 수축됐기 때문에 사실 뮤온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얘는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얘의 고유 수명이 지연되는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수명은 지연되고 얘의 길이는 수축됐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지표면에 정지한 철수가 H인 대기권 상층에서 뮤온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걸 관찰을 했어. 뮤온의 고유 수명이 T였어. 자, 그랬을 때 기억, 철수가 측정할 때 뮤온의 수명은 T보다 작다. 맞아요? 철수가 측정할 때 뮤온의 수명은 T보다 작다. 철수가 측정할 때는 얘가 뮤온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뮤온의 지금 고유 수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T라고 돼 있죠? 얘가 T라고 돼 있죠. 고유 수명은 철수가 측정했을 때 T보다 훨씬 길어졌겠죠. 시간이 지연됐겠고요. 그 다음 뮤온의 입장에서 측정할 때 생성된 위치에서 지표면까지의 길이는 H보다 어떻게 돼? 훨씬 짧게 느꼈겠죠? 그래서 짧고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 됩니다. 이 뮤온에 의한 현상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숙제는 요거 프린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앞에도 있구나. 숙제는 우리 아까 저기 풀었으니까 문제 99점이고요. 프린트물. 안녕.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초부터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얘의 시간이 이거 우주선이라고 생각하고 철수가 지금 얘기해요. 우주선 위에 있는 우주선 위에 있는 가깝게 움직이는 시간이 느려진 거죠. 지연된 거.